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촬영했던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고 이 신발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촬영 기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촬영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가 이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 촬영을 했던 거에 기반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얼굴 촬영도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간 데이터에 대한 그런 촬영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촬영이 되려면 이 어떻게 촬영했는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샘플이나 예시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형적인 부분들, 제품에 관련해서만 제품이나 어떤 피사체 이런 것들에 관해서만 이제 샘플을 좀 보여드린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 드론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용량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캡처링 리얼리티라고 해서 리얼리티 캡처라는 그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안에서 이렇게 에셋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에픽 게임즈라는 그 회사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고요. 리얼리티 캡처, 리얼리티 스캔 이런 프로그램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리얼리티 스캔 같은 경우는 iOS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도 있는지는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일단 확실하게 iOS 버전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승인이 나 있어서 그 제품 가지고 스캔이나 이런 작업들도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 샘플들 한번 보고 제가 촬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촬영해놨던 영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구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조건에서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면서 촬영하는데 좀 그 오차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강의 계획상으로는 강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상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촬영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 이 포토그래머트리 같은 경우는 이 촬영이 가장 중요한 그런 단계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촬영 데이터가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툴 같은 경우 당연히 잘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서 우리가 툴에서는 많이 건드릴 것이 없고,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 서식지 67번 샘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힐사이드 언리얼 엔진 샘플 프로젝트 일부라고 하는데 이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진 샘플이에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는데 이 다운로드 기가수가 생각보다 크네요. 15.3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툴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니까 이 데이터 활용 같은 경우에는 실습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15.3기가 압축 해제하면 22.6기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용량 자체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여기도 127기가 굉장히 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보면은 해제하면 363기가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데이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이 강의에서만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해하신 다음에 실제로 샘플을 제작을 해보는 것은 우리가 촬영했던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촬영할 때 우리가 설명드리는 데이터는 얼굴이나 공간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하지만 촬영 같은 경우에는 신발 하나의 그 피사체를 가지고 같은 설명을 반복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굴 같은 부분도 동일하게 샘플을 사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공간 같은 경우도 좀 샘플을 사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촬영을 하고 이제 픽스보디에 올려서 업로드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신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영상으로 가지고 온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실제로 촬영을 했었던 영상인데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삼각대를 가지고 왔고요. 이걸 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이유는 제가 실제로 사용한 장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자,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놔서 저는 이 핸드폰 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걸 사용을 했고,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촬영을 했고요. 제가 사용한 핸드폰 카메라는 휴대폰 카메라는 아이폰 XS 모델을 사용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XS 모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촬영을 진행을 할 때 요즘은 대부분 XS 모델보다는 더 괜찮은 기종의 핸드폰 모델을 사용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한 3, 4년 전? 한 5년 전에 나왔던 핸드폰 기종을 사용을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잘 나왔다,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쓰는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들은 무리 없이 이런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다 라는 그 결과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살짝 보고 가시면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리모컨인데 이게 블루투스 리모컨이에요. 이 블루투스 리모컨을 사용해서 촬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자,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에 촬영을 진행을 할 때 보시면 이게 블루투스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 실제로 이제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거치대에 이렇게 꽂아서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고정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촬영을 하시기 위해서 약간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장비들은 좀 전문적인 장비들은 아니고요. 그냥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스탠드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사용해서 촬영을 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어떤 이런 터치 같은 것들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경우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할 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못 느끼지만 흔들리는 그런 조건상에 놓이게 되죠. 그런 조건상에 놓였을 때 실제로 약간의 흔들림만으로도 이 노출을 잡을 수가 이 피사체를 선명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리모컨을 사용을 했고, 삼각대를 사용을 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삼각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피사체를 가운데 놓고 촬영을 할 때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리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이 사진 촬영 버튼이 터치해서 누르게 되면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피사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구도 그대로 동일한 조건 내에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 구도 같은 경우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 각도는 약간의 대각선상 위쪽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죠. 이렇게 해서 촬영을 여러 번 10도에 한 번씩 촬영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피사체에 담기게 비슷한 구도로 동일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동그랗게 두를 때 이 카메라 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이 삼각대가 있으면 꽤 유용하게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고, 이런 게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촬영을 하실 때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3초 후에 촬영이 되는 약간 그런 타이머나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뭐 받칠 수 있는 어떤 지지대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삼각대를 사용했던 이유는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흔들림 없이 동일한 조건의 촬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촬영하는 조건상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옥상에서 촬영을 했고, 어떤 그뭐 이렇게 앵글 안에 걸리는 그런 다른 그런 피사체들은 없었지만, 그런 물건들은 없었지만,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이 조건은 굉장히 나쁜 조건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그 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이 플라스틱 의자 같은 경우, 이 플라스틱 의자 같은 경우 빛을 반사하거나 빛을 흡수하거나 어, 빛을 투과하는 그런 재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감의 어떤 반사체나 투과체 이런 것들은 좀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는 어떤 반짝이는 물건들, 그런 것들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은 촬영 조건에서 제외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신발 밑에 그림자 졌습니다. 자, 이런 그림자 없으면 좋고요. 이 그림자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신발 끈 같은 경우도 여기 그림자가 집니다. 신발 끈 같은 경우도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조건상의 데이터고요. 그런 조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검은색과 흰색이 전부인 이런 신발을 이제 피사체로 촬영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빛을 받게 되면 이 흰색 부분은 다 타서 날아가게 되고요. 이 검은색 같은 경우도 빛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너무 묻히거나 흰색이 너무 타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도 완전 흰색, 완전 검은색 안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좀 촬영에 이제 어떤 조건에 맞지 않는 신발이 되겠고, 본인의 신발을 촬영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색깔이 있거나 어, 검은색, 흰색이 아닌 것들, 네, 그런 제품들을 좀 촬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실 때는 지금 이 삼각대 각도대로 이렇게 기울여서 촬영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 같은 각도로 동일하게 돌렸죠. 여기서 이 피사체 간의 이 원근감, 거리도 어느 정도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됐다고 했을 때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이렇게 좋은 조건상에서 촬영을 하려면 같은 각도로 여러 번, 적어도 3개의 각도 이상을 촬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보여드렸던 사진 같은데, 어, 지금 이 원 안에 어떤 피사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촬영하는 위치, 이 원근감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간격도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몇 개인지 세보면 하나, 둘, 대략 17개의 그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촬영을 합니다. 자, 36장 정도를 한 원을 둘러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걸 하나의 각도로 촬영을 해주시고, 3분의 2 정도가 겹치게 10도씩 돌려서 촬영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10도씩 돌려서 이렇게 36번의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이렇게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 이렇게 36번, 10도에 한 번씩, 그리고 이미지가 중첩되게 3분의 2 지점이
겹치게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좀 하시고 나서 결과물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각도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결과물들도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우리가 사진을 찍는 방식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파란 선 안에 있는 각도 안에서 이 영상이 어느 정도 촬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맨 아래쪽에 이 빨간 라인처럼 정면에서 촬영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에서도 살짝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정면으로 촬영을 360도 해주시고, 지금 이 파란 선 안에 있는 각도 안에서도 이렇게 약간 아래쪽을 보게 해서 피사체를 360도 10도에 한 번씩이죠.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이 보라색 각도에서도 한 번씩 촬영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에 저는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삥 둘러서 촬영하는 거 말고도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방향대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 방향대로 촬영을 한번 더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괜찮은 결과물을 빠르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계속 이 각도로 이렇게 촬영을 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로 좀 촬영을 해주시면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 각도, 그리고 이 각도, 그리고 이렇게 삥 둘러서 3번, 360도로 3번, 그리고 좌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촬영을 위에서 조금 더 해주시면 좀 더 혹시나 하는 그런 실패가 없이 좀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고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도 중첩되게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샘플 봤던 것들도 거의 같은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씩만 틀어서 촬영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많았고요. 사진의 양이 굉장히 많았었죠. 디테일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선 결국에는 잘 찍은 사진의 개수가 많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하나의 사진으로 처리해서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신발에 대한 구도를 보여드리려고 실내에서 카페 공간에서 제가 이 구도만 따로 이렇게 여러 번 변경해가면서 이렇게 위치를 한번 이동시켜 봤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3번의 위치가 바뀌었죠. 방금 여기서 하나, 두 번, 여기서 또 바뀌었고요. 자, 그런데 거의 달라진 게 없죠. 거의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또 촬영하시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이, 이 사진의 경우처럼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처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두고 이 흰색 네모가 앵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딱 두고 촬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이 핸드폰 카메라가 초점을 잡기가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동 보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노출 초점이 잡혀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지금 신발끈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약간 좀 선명하게 잡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부분을 선명하게 잡고 나머지는 살짝 이렇게 뿌옇게 날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피사체들을 온전하게 잡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안에 딱 놔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협소한 공간에서 촬영을 해서 약간 이 신발이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촬영보다는 조금 이렇게 가운데 안쪽으로 이 공간이 탁 트이게 요 가운데 안쪽으로 좀 자리를 잡아서 촬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좀 좋은 결과물을 빨리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촬영을 실제로 하러 나가시면 촬영하고 나서 다시 집에 와서 하고 나서 다시 집에 와서 이렇게 작업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촬영을 다 해서 집에 와서 이제 그 뭐 데스크탑이나 이런 거에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진행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결과물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다시 또 나가서 촬영을 하고 또 다시 들어와서 또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촬영을 딱 하고 바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피사체를 이 가운데 안쪽에 넣어달라.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동그라미가 딱 피사체가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 안에다 넣어서 이 앵글 안에 다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서 작업을 촬영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각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의 각도를 바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도를 이 원근감 유지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자,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잘리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잘렸죠. 이렇게 잘리면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데이터처럼 이 뒷부분이 아예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촬영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같은 조건 안에서 이렇게 삥 둘러서 촬영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가 촬영을 진행하면서 뭐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촬영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여러 번 촬영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간 촬영을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공간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촬영을 해주세요 라는 그런 예시에 대한 그런 사진인데, 자, 이게 카메라 동일합니다. 이 안에 피사체가 있을 거고요. 이 안에 피사체가 이렇게 있고 동일한 조건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면 좀 길겠죠. 동일한 원근감 안에서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 촬영을 한다고 하면, 자, 이 부분 촬영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만큼씩은 이제 겹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겹쳐야 되는 부분들, 여기도 이렇게 겹쳐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3분의 2씩 동일하게 웬만하면 겹쳐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지금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제품이 아니라 이 오브젝트 피사체에 대해서, 공간이 아니라 어떤 물체에 대해서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자,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촬영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왼쪽이 가로로 긴 이 타원 형태로 촬영을 한 요 사진 같은 경우는 공간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을 해달라 라는 얘기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가 이제 신발이나 얼굴 이런 피사체를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촬영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어,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간 촬영할 때에는 이렇게 길게 촬영을 하는데 이 지점들이 어느 정도 겹치게 70% 이상 겹치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사체 안 되고요. 자, 이런 반사체 안 되고요. 웬만하면 삼각대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삼각대가 없으시면 그냥 어떤 지지대나 이런 지지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삼각대가 있으시면 좋다. 그리고 이 터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리모컨을 사용을 했고, 리모컨으로 촬영을 하는 것은 이 흔들림 방지에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영상도 동일하게 제가 카페 공간 안에서 실내에서 촬영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요거보다 살짝 올라가서 이 신발이 정중앙에 위치하게 딱 촬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삼각대를 완전히 풀고 밑으로 내렸더니 너무 내려가서 약간 신발이 위가 잘리게 나왔는데, 이 바닥이 좀 더 없고 영상 재생하는 버튼 정도까지만 바닥이 나오고 이 윗부분이 딱 나왔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의 그런 사진이 이제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요 정도 각도가 딱 적당하네요. 한, 그쵸? 딱 요 정도 각도가 적당하고 지금도 조금 더 앵글을 위로 올려서 촬영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런 조건 안에서 좀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신발이나 이런 것들 좀 피해 주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특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촬영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가 이 동일한 조건의 조명이나 이런 그런 일관된 조명 조건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림자가 쉽게 지죠. 왜냐하면 그 불을 켜거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불을 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창으로 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조건들이 좀 촬영하기가 어려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촬영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겹치는 촬영을 진행을 해달라 이 말씀 드렸고, 이 공간 같은 경우에서도 이 겹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지금 이 신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신발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초점을 딱 맞출 수가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카페만 하더라도 의자가 꽤 여러 개 있죠. 이런 공간들을 이제 데이터로 얻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렌즈 같은 경우도 핸드폰에도 이 광각 렌즈, 넓게 사용하는 렌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건 안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XS 기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가 않았는데, 카메라가 3개 이상 달려있는 핸드폰 카메라였나요? 그런 카메라들은 이제 광각 렌즈 카메라를 따로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좀 더 넓은 광각 렌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좀 더 그 다초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넓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촬영을 해주시면 지금보다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사용했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렌즈가 좋지 않은 그런 카메라였기 때문에 물론 그런 카메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간 같은 거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광각 렌즈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한 초점, 객체의 주요 부분에 되게 정확한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좀 좋은 조건 안에서 촬영이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요 정도 조건 갖추면은 이제 촬영은 충분히 진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촬영을 하시다가 어떤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조건이 형성이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또 다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이 촬영 지점을 변경을 할 때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하지만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 가까이 가려면 조금 이제 너무 먼 거리에서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간격들을 이제 좀 더 이 2D에서 이 3D로 바뀌는 그런 2D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3D로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심도, 이 깊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균형 잡힌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원근법을 유지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데이터를 중첩시킬 때에도 이 사진을 중복시켜서 겹치게 촬영을 할 때에도 같은 조건 선상에서 촬영 지점을 좀 조정을 해주면 이 3차원을 구현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좀 갖춰주시면 촬영이 좀 더 쉬워질 거고요. 이 신발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얼굴 모델도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얼굴 모델은 제가 그 예시로 들었던 파일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다른 파일들을 좀 꺼내서 얼굴 촬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진행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건데요. 자, 이 얼굴 촬영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 지금 이 각도 보이시죠? 이렇게 정면에서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동일한 부분에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촬영을 할 때에는 촬영, 이렇게 정면 촬영 진행하고 10도, 또 10도, 10도, 10도. 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이 정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90% 이상 일치하죠. 보통 적당히 한 8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36장씩 10도에 한 번씩이니까요. 36장씩 3개의 각도 정도 촬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1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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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도 이렇게 조금씩 돌려가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촬영을 할 때에는 무표정으로 촬영을 해주시고 촬영하시는 분이 이 눈을 감거나 뜨거나 이렇게 그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표정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동일한 표정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정면에서 정면샷 촬영을 끝내고요. 동일하게 이 각도에서도 약간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촬영을 해줍니다. 조금 올려서 이 각도에서 촬영을 해주시고 조금 더 올라간 각도에서 이렇게 아주 약간씩 돌렸죠. 이렇게 10도에 한 번씩.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촬영을 하고 약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더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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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게 이 대각선을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이 각도에서도 이렇게 삥 둘러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둘러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100 몇십 개의 이미지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 100 몇십 개의 이미지는 우리가 한 번에 뭐 픽스포디나 이제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한 번에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얼굴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본인의 얼굴을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표정이나 이런 부분 바뀌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관건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동일 조건 선상에서 동일한 조건상에서 이 반사물체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요. 뭐 귀걸이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빼고 촬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까지 다 표현이 되긴 할 테지만 반사가 되는 재질들은 어느 정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아까 그 영상처럼 동일한 조건에서 지금 신발로만 예시를 들었는데 동일한 조건상에서 이렇게 빛나는 물체, 빛이 반사되는 물체 이런 거 좀 제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검은색 이런 거 제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쨍한 공간에서 촬영을 하는 것도 좀 제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잘 나온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저번에 그 예시로 썼던 파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미지 설명드리면서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 쿠키 같은 경우, 이 사진이 더 좋겠네요. 자, 이 쿠키 같은 경우 날씨가 그리 좋지 않죠. 그리고 초점은 쿠키에만 맞춰져 있고요.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 같고, 우리는 이 뒷부분을 완전히 날리고 이 부분 이 아웃포커싱 하고 이 부분 딱 이 피사체만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동일선상의 조건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했을 때 형성되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노출 고정하지 않고 자동 초점으로 이 뒷부분까지 잘 보이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카메라나 이런 장비들은 조금 더 저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늘 같은 조건들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날씨가 맑은데 약간 구름 낀 날씨, 그런 날씨들이 좋습니다. 아니면 밝은 날에 음달에서 촬영을 해주셔도 좋은 방법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날씨나 이런 촬영 조건들이 좋아야 좋은 결과물을 얻는다는 거,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짜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촬영을 하고 다시 집에 와서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있다고 하면 다시 다른 조건에서 또 촬영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강의가 지금 진행되는 특성상 그런 조건들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작업들을 끝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촬영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잡아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본 카메라 앱에서 이제 노출 조절이나 셔터 스피드를 좀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나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아이폰의 최신 버전에는 노출 조절 기능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카메라 앱에서 이제 화면을 탭하고 밝기 조절 슬라이더를 좀 사용을 해서 노출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촬영을 할 때 이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고 촬영을 했었고, 조금 더 밝거나 어두운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 기능을 좀 사용을 한다고 해요. 촬영을 할 때 한번 이렇게 조작해 보시면 좀 사진을 많이 찍어 보신 분들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닌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런 부분들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HDR 모드라고 해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대요. 이 부분들은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을 좀 조절해서 균형 잡힌 사진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이 톤 대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검은색과 흰색의 경우 제가 사용했던 이 신발
피사체의 검은색과 흰색의 경우 검은색이 너무 묻히거나 흰색이 너무 타거나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렌즈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촬영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까지는 저희가 이제 건드리진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갤럭시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일부 모델에서 셔터 스피드나 노출 조절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프로 모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의 카메라 앱에서 프로 모드라고 불리는 그 전문가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셔터 스피드와 노출 조절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ISO 조리기와 같은 설정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능들이 이제 뭐 수치로 우리가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외부 카메라 앱을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자가 직접 제작한 그런 몇 가지 앱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프로 카메라, 매뉴얼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면 앱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조절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기본 설정 안에서 어느 정도 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기능들은 다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예전 기종의 카메라, 예전 기종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나왔던 모델들은 조금 더 좋은 기능들이 다 추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활용을 해서 촬영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 핸드폰 기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촬영을 한 번에 성공하시라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촬영을 좀 쉽게 마무리하시고 간단하게 작업이 완료가 돼야 또 다음 작업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촬영 강의 같은 경우는 신발 하나로 하고 있지만 얼굴이나 이런 공간 촬영도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돼서 그런 부분들 좀 쉽게 수월하게 촬영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로 얻은 사진들 같은 것들을 샘플로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아마 수월하게 촬영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촬영 강의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나 강조해야 되는 부분 거듭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이 데이터를 얻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이 휴대폰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촬영을 할 때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삼각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제가 일부러 다 안 좋은 조건부터 좋은 조건까지 다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이 픽스보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을 때에도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데이터와 아니라고 생각했던 데이터가 달랐습니다. 그런 결과도 지난 시간에 좀 확인을 했었고 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든 포토그래머트리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제 신경 써서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촬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만들 데이터의 결과물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촬영된 얼굴을 가지고 이제 리터포 작업까지 한번 가능하면 또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진행을 했을 때 괜찮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촬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촬영을 완료를 했으니까 좀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샘플들 보여드려 보면서 공간이나 얼굴이나 이런 피사체들 얼굴 피사체나 뭐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또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촬영과 관련해서 또 어떤 질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실제로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겪은 어떤 실질적인 피드백 저는 뭐 전문가 촬영 장비를 사용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촬영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금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